자, 이제 네 분의 발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론을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 혹은 의견 등을 추려 발제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세팅 후에 곧바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계속 시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혜연 교수님께 2가지 질문, 그리고 김경태 교수님께 2가지 질문, 그리고 우사라 팀장님께 1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문화예술 교육 교수자로서 변화한 시대에 유연한 문화예술 교육론을 진행해야 되는 것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수강생과 꼭 나누어야 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혜연 교수님께 1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현혜연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께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분 질문이 아마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수강생들과 그 문화예술교육사 교수자로서 수강생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결국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과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그 발표에서 뒷부분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라는 점에서 문화적 이해라든가 문화적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변화와 시각 환경들이 도래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사들도 나가서 좀 유연하게 그런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도 좀 새롭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결국 모든 미디어 혹은 시각 이미지 이런 것들은 문화와 사회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 몇 년 사이에 AI 정말 올해 한 3, 4월 달에 나왔던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지금 정말 급속하게 다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를 보면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갈 동안에 또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교수자의 주의점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지 않고 인공지능의 저작권이 있다던가, 또 제가 만든 것을 인공지능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수위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이미지들은 다 그 구글이나 이런 곳에 업로드돼서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포털, 그 미국에 있는 포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너희가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송에서 만약에 이 포털이 이긴다면 그 포털 사용자에게 이 저작권료가 와야 정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 잘 모르겠는데 하기보다는 사실 들여다보면 스마트폰만큼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 잘 들여다보고 좀 의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올바른 사용 이런 것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인데요. 함께 즐겁게 좀 유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김경태 교수님께 질문은 주로 스크래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질문을 첫 번째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크래치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인 대상도 가능한지, 그럼 어떤 변형과 어떤 교수 방법이 필요한지 그 질문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스크래치는 음악용,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음악용 블록 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크래치 화면의 왼쪽 편에 제일 아래에 보면 추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음악이라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추가 기능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직접 가야금 녹음해서 사용한 거지만 추가 기능에 음악으로 들어가면 이미 많은 악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야금을 따로 녹음한 이유는 국악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국악기를 넣은 거고요. 그 말씀드린 추가 기능에 음악 기능에 들어가면 드럼, 기타, 베이스, 피아노 다양한 악기들이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질문하신 것처럼 소리를 녹음해서 업로드 하시는 방법은 스크래치에 들어가시면 이제 위에 탭들이 3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래프트, 그 옆에 보면은 소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미 기존의 스크래치 안에 녹음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아래 그 소리에 들어가서 그런 화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탭에 들어가셔서 쭉 아래 가시면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서 음악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업로드하고 싶으신 음악을 녹음하셔서 네, 컴퓨터에다 넣고 혹은 스마트 기기에 넣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악기 대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몇 분까지 제작하고 재생할 수 있는지 이거는 네,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의 수업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대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 교사들 대상으로 스크래치 활용 음악과 AI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업에서는 어떤 게 진행이 되냐면 송폼을 가지고 가요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블록 코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근데 이제 앞에 교수님께 하신 질문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실행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음악이 송폼에서 이 코드 안에서 음들이 어떤 것이 진행되고 어떤 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블록 코딩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장성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가요 만들기, 송폼을 해서 가요 만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스크래치를 활용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우사라 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맹꽁이 먼저 첫 번째 맹꽁이 퀘스트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교수자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맹꽁이 퀘스트는 굴포천에서 맹꽁이 소리를 찾는 미션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음악 소리랑이라는 팀이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의 예술 단체인데요. 이 팀이 국악을 통해서
우리가 굴포천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맹꽁이를 찾을 수 있는 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풀어 나갔을 때 참여자들은 어떤 재미를 가지고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아직 시범 프로그램 전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참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굴포천을 누리며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가요? 네. 예술교육 랩 네. 네, 예술교육 랩을 통해서 교육사들이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 과정 중에 있어서의 그런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 그다음에 내가 지역을 리서치한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프로그램 참여자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 교육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 그다음에 수혜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역 기반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러한 포커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혜자들에게 적용해 보겠다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전문가의 의견들이나 그다음에 행정을 풀어나가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직접 그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이 대체로 한 50~60%는 수정이 됩니다. 수정과 보완을 단계를 거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서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유연한 태도로 모든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지역에 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또한 문화예술 교육사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6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이제 포럼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는데요. 2023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자 대상 세미나 미래를 향한 교육론의 발상과 전환이란 주제로 특별히 각 분야별 교육론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좋은 사례를 갖고 여기 시청자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오늘 녹화 영상이 추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이후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